반갑습니다. 저는 온셈이라는 반도체 회사의 인사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전상준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직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저희 온셈이의 소개를 드리고 그 후에 저희 온셈이의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셈이에는 과연 어떤 직무가 있는지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온셈이를 소개하는 간단한 동영상을 한 편 시청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t onsemi, we're driving disruptive innovation with our intelligent power and sensing technologies to build a better future. Like making our energy infrastructure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to support rapidly evolving changes in power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Redefining industrial automation and manufacturing by making every part of the factory more power efficient and enabling high frame rates that capture the most detailed images at extreme speeds. Accelerating the EV revolution with game-changing silicon carbide technology that charges cars faster, extends driving range, and enhances performance. Making cars safer with intelligent sensing HDR technology that can detect pedestrians, cars, and obstacles in all conditions, from sunlight to moonlight. Transforming cloud and 5G infrastructure with the world's most efficient power solutions. And innovating to enhance our health and well-being, while making our buildings and homes more connected, more efficient, and more secure. By combining our manufacturing excellence and the industry's most advanced packaging technology with our innovative solutions, our teams are not only striving to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we are exploring other worlds as well. onsemi, intelligent technology, better future. 자, 잘 보셨나요? 이제 저희 온세미의 소개를 본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세미는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처럼 반도체를 실제 생산하고 또는 개발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또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반도체 공정 중 일부인 후공정만을 담당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우선 반도체를 실제로 설계하거나 제조하는 칩 메이커에 포커스를 둬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도체 서플라이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반도체 서플라이어들을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설계만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있겠습니다. 팹리스 업체는 본인들의 공장, 즉 팹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탁월한 설계 능력을 바탕으로 자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회사로는 예전부터 통신칩으로 유명한 퀄컴,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 각광받고 있는 애플, 그리고 GPU의 절대적인 강자 엔비디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 설계한 제품을 생산을 해주는 회사가 필요하겠죠. 그 회사를 저희는 파운드리 업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기술 강자 TS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UMC 등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엔 동부 하이텍이었던 DB 하이텍, 그리고 최근에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분사한 키파운드리 등이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계도 하고 생산도 같이 하는 회사를 저희는 ID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IDM이 바로 종합 반도체사이고, 저희 온세미는 세계 반도체 공급 순위 탑 20에 드는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 매출 기준이고요. 저희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같은 회사와 동일한 형태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 20 공급 회사다 보니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프론트 팹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탑 20 회사를 쭉 보셨을 때 실제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한국의 팹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면서도 많은 공정 엔지니어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업 분야입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인텔리전트 파워 솔루션 분야와 인텔리전트 센싱 솔루션이라는 큰 두 축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들이 상세하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쓰이는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인더스트리얼 마켓에 있는 인텔리전트 파워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 에너지는 너무나 큰 대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온세미가 만들고 있는 파워 전력 반도체 제품들이 많은 곳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를 움직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저희 IGBT, 고전압에 필요한 IGBT나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이 쓰이고 있고요. 또 역시 친환경 제품이겠죠. 저희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등에도 당연히 저희 고전압의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큰 흐름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공장 자동화 부분에도 저희 전력용 반도체들이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오토모티브 마켓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오토모티브 마켓에서는 저희가 파워 제품과 센싱 솔루션이 동시에 저희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 자동차용 충전 시스템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 자동차 자체가 구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아니어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들이 전장화 될수록 저희 제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스트 차징을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트랙션 모터 같은 것도 더 이상 엔진이 아니라 모터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저희 제품이 필요할 겁니다. 그 외에 작게는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도 저희 파워 모듈들이 들어가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반도체가 차량에 들어가는 개수가 많이 는 관계로 저희가 포커싱하는 마켓도 점점 더 크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전장화도 하나의 큰 흐름이지만 동시에 자율주행 역시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테슬라나 다른 많은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센서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토모티브 마켓에 자동차용 센서는 마켓 셰어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들이 테슬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탑재가 됨으로써 지금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시대를 좀 더 앞당기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비롯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을 요구합니다. 이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드는 코스트부터 또 환경 오염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팩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이 탑재가 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트도 낮출 수 있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5G나 클라우드 파워에 들어가는 제품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온세미는 글로벌리 35,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2015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2021년에는 6.7빌리언의 매출을 거두었고요. 한화로 바꾸면 약 8조 원 정도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함으로 인해 저희가 지금 마켓에서는 굉장히 마켓 상황은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계 반도체 회사입니다. 저희 본사는 미국 피닉스에 있고요. 피닉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4개국에서 약 134개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총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산의 거점인 부천, 두 번째로는 세일즈와 영업 지원을 담당하는 분당, 그리고 이미지 센서와 아날로그 솔루션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양재 총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전체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1,8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력은 한국 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보시면 위에 범례에서 보시다시피 디자인과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데요. 생산 거점이지만 단순히 생산만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이제 사업본부와 디자이너들이 상주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도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천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천은 단언컨대 한국 반도체의 역사면서 그리고 세계 반도체 역사와도 괴가 닿아 있습니다. 저희 부천 공장은 삼성전자가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서 한국 최초로 반도체를 만든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터에서 바로 한국 반도체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던 64K D램을 바로 저희 이 부천 공장에서 개발했고 그 후에 기흥과 용인 등으로 확장을 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초의 역사가 조금 끊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990년대 말에 IMF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당시로는 그 천하의 삼성전자도 어떤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삼성전자는 전략적 결정으로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만 포커싱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주력이 되는 전력용 반도체를 해외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바로 페어차일드 반도체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는 한국 반도체 역사의 시작이며 세계 반도체 역사의 또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 때문입니다.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실리콘밸리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페어차일드를 창업한 설립자들이 바로 인류 반도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할 무어의 법칙의 무어 씨를 비롯해서 인텔의 창업자인 노이스 씨까지 이 모든 분들이 최초로 창업한 회사가 페어차일드 반도체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한국 반도체는 부천에 시작을 했다고 했지만 세계 반도체는 이 페어차일드 반도체가 인류 최초로 반도체 IC를 양산하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회사는
한국 반도체 최초와 세계 반도체 최초가 함께하는 회사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는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큰 회사와 큰 회사가 합병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역시 그 흐름에 맞추어 2016년에는 온세미와 합병을 해서 지금은 세계 2위의 전력용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현재 이름인 온세미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이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매출은 약 8천억 정도 매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근무 인원은 1,7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무 인원은 매달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부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릴 실리콘 카바이드 SiC 제품의 중요 거점 기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사로부터 아주 많은 투자가 약속되고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 인원은 짧게는 2025년, 길게는 2030년까지 3,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성장하고 램프업이 된다면 전 세계 그 캐파 기준으로 1위의 실리콘 카바이드 차세대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온세미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은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 기술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현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반도체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고객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퀄리티와 기술 수준을 보여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존중, 청렴, 진취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저희가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저희는 항상 존중과 청렴, 진취성을 강조하다 보니 항상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도 선정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 채용을 하는데 인재상을 물으신다면 이러한 핵심 가치를 갖추신 분이 저희가 선호하는 인재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증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저희는 존중을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윤리적인 회사입니다. 라고 주장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회사에 6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여러 기관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는 미국 회사다 보니 어떤 단순히 주가만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가가 높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높을수록 저희가 더 많은 투자를 받게 되고 더 투자자로부터 더 성장 가능한 회사라고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에 편입이 됨에 따라 이 지수를 추종하는 많은 기관들로부터 투자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요즘 강조되는 ESG 측면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셨을 때 어떤 근무 환경과 문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저희 인사팀에서 임의로 선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위주로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업무 구조와 캐주얼한 근무 환경, 그리고 편견이 없고 커뮤니케이션 중시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들이 가진 많은 장점 중에 하나겠죠. 저희 회사는 한국 회사였기도 했지만 이제 이미 외국 회사가 된 지 20여 년 정도가 되다 보니 지금
국내 회사들, 일반적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좀 더 캐주얼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시되는 문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연차나 어떤 직급만이 아니라 본인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본 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많은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개인 성장과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포텐셜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해외 근무 기회라던가 또는 학위 지원 등의 과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을 만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로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글로벌하게 일할 기회들이 많고요. 지금도 저희 부천에 있는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여러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면 해외 출장, 장기 출장 또는 파견 등을 통해서 해외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회사는 규모 자체가 크게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회사가 가진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커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 회사로서는 드물게 한국의 팹 생산 시설과 연구 개발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영업 시설도 있고요. 국내에 있는 많은 외국 회사들은 사실 영업 조직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직무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부터 양산, 개발부터 양산, 그리고 세일즈까지 모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여러 새로운 잡으로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그만큼 많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 간단하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반도체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고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기본적인 플로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너무나 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6단계 정도로 반도체를 개발해서 고객한테까지 가는 단계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테크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테크 로드맵은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갈지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계획을 세워 나가는 과정이 단순히 엔지니어가 내 흥미로 아니면 내 관심사로 결정이 되진 않겠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켓은 우리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마켓은 어떻게 변해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이 지금 몇 볼트짜리가 있다면 2025년까지는 뭐 좀 더 높은 고전압을 생산하고, IGBT가 지금 뭐 제네레이션이 4라면 제네레이션 5는 2025년까지 생산한다. 이런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로드맵에 따라서 테크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저는 채용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데, 많은 그 구직자들은 반도체 설계라는 말에 아주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를 막론하고 대부분 분들이 저는 반도체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바로 이 반도체 설계 그리고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가 테크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테크를 개발하는 것과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크는 저희가 아까 전에 제네레이션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떠한 특성을 가진 어떠한 기능을 가진 저희가 그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테크라면 이 테크를 바탕으로 어떤 용도로 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품 기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을 예로 들었는데요. 실리콘 카바이드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리콘 카바이드 테크가 개발이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모듈화를 시켜서 일예로 현대자동차 모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트랙션 모듈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또는 모듈화 시킬 것 없이 하나 모스펙 그 소자 단위로 어떤 뭐 기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에어컨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제품 기획일 거고요. 그러면 이 기획에 따라서 제품 개발이 달라지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제품 모듈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제품은 그냥 단순히 소자 형태고 심지어 어떤 데는 웨이퍼 형태로도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개발하는 쪽이 제품 개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양산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일 것 같고요. 실제 제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뭐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산 단계를 거쳐서 고객한테까지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기본적인 플로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마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잡들이 있을 건데요. 이 잡들을 매핑을 한번 시켜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실 것은 예를 들어 디자인 엔지니어가 나는 테크 개발이 끝났으니 양산에 문제가 발생해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라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뭐 여기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거의 전체 플로우에 거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 단순화 시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매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그리고 각 직무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크 개발입니다. 저희가 테크 기획 로드맵을 잡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지만 로드맵은 조금 겹치는 직무들이 있어서 테크 개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개발은 제가 이미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말 그대로 반도체 디자인 엔지니어, 설계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큰 역할들을 합니다. 마치 설명드렸던 테크 로드맵에 따라서 신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흥미만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없겠죠. 회사의 방향성이 정해질 건데 이 방향성이란 것은 마케팅 하시는 마케터들과 어플리케이션 인력들이 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가며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맞게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는 전자공학 또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선호됩니다. 이 테크 개발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높다 보니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떤 전자공학, 반도체공학 랩실에서 TKD 시뮬레이션 등을 좀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공정과 소자에 대한 기본 지식, 디바이스 피직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인재가 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자를 개발하면 그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공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 엔지니어들을 저희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 또는 줄여서 PI 또는 테크 디벨로먼트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는 사실 공정에도 같은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어서 테크 디벨로먼트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 디자이너와 새로운 신 프로세스 개발팀과 협업해서 실제로 소자를 구현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바탕으로 수율을 개선하는 업무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양산 라인에 있는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들, 저희는 디바이스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쪽과 긴밀하게 협업해서 실제 수율을 개선하고 굉장히 수익성을 좋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디자인 엔지니어와 사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엔지니어에게 요구되는 전자공학, 반도체 공학의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요. 그 외에 시뮬레이션 툴과 공정에 대한 이해는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테크 개발에 조금 특이한 잡 중에 하나가 저희가 유닛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팀이 있습니다. 신기술이 개발되었을 때는 그에 걸맞는 단위 공정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단위 공정은 같은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새로운 테크에 걸맞는 단위 공정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을 저희가 UPD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잡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위 공정에서 아주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경력직 분들이 저희가 채용이 되거나 또는 잡을 트랜스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공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공정 개발팀으로 옮겨서 그 공정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살펴봤던 테크 로드맵 작성과 제품 기획하는 잡들을 보겠습니다. 그 테크 로드맵과 제품 기획은 마켓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마케터들이 저희가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크니컬 마케팅 잡은 기본적으로 기술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이해, 우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이해, 그리고 마켓에서 돌아가는 제품들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마켓 트렌드를 좀 파악하고요. 그리고 저희 외의 경쟁사들의 동향을 분석을 한 뒤에 제품에 대한 컨셉을 구상하고 제안하고 실제 개발 단계 인풋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핸드폰에는 많은 제품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개발된 갤럭시 S22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이 개발이 될 것이라는 건 마켓에서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마케터들이 그 스펙을 파악하고 그 스펙에 맞는 우리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우리 제품 중에 기술 중에 이런 식으로 제품을 개발하면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그 비즈니스 유닛 사업본부에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서 실제적인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을 해서 디자인 윈을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까지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테크니컬 마케터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소비재 마케터와는 역할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는 전자공학이나 최소한 반도체와 관련된 공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케터다 보니 영어와 프레젠테이션 능력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업무 특성상 그 출장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마케팅에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마케터로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마케팅은 테크니컬 마케팅이 신사업을 개발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비즈니스 마케팅은 이미 확보된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마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미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양산과 공급, 가격 등을 관장을 함으로써 저희 회사가 최대한의 프로핏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로스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가 더욱더 건강하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마케터의 업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기획 개발 그리고 고객하고까지도 많이 연계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는 한국말로 응용기술 엔지니어지요. 저희가 제품이 개발된다거나 테크가 개발된다고 해서 바로 고객에게 핀투핀으로 꽂아서 바로 작동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도 다를 수 있을 거고요. 저희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트러블 슈팅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마케터의 역할에 더 가깝지만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 등을 제품 개발자에게 전달을 해서
그 새로운 제품의 프로모션을 제안하기도 한 역할이 이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천 같은 경우는 특히 전력용 반도체가 많다 보니까 전력 전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동차 쪽도 많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연구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기계공학도 가끔 계시고요. 열 해석에 특화된 기계공학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잡은 전기나 전자, 또 제어, 반도체 관련한 학과들이 많이 계시고, 피스파이스 툴 같은 그런 툴들을 실제 랩실에서 많이 이용해 보신 석사 이상의 분들이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인버터나 컨버터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제어 관련한 경험이 많으시면 더욱더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품 개발과 테크 개발에 대한 차이를 몇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품 개발 쪽입니다. 저희는 NPD, New Product Development Engineer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바탕으로 완성 테크를 바탕으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실제로 테크 개발을 하던 분들이, 타사에서 테크 개발을 하시던 분들이 저희 회사에 제품 개발 엔지니어로 오시는 경우도 많고, 또는 공정 쪽에서 그 테크와 깊이 연관된 업무를 하시다가 제품 개발 엔지니어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다만 테크 개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한 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양산에 한 발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해야 되는 사람들도 양산 조직과 많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실제 양산 흐름을 전부 다 프로젝트 매니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역시 전자나 반도체 공학, 재료공학 전공자들이 되겠고요. 테크 개발보다는 양산 쪽에 좀 더 한 발 더 가다 보니까 실제 통계적인 역량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과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점프 툴과 같은 통계 관련 툴 경험이 많이 있다면 이 역할에는 정말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매니징 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영어, 저희 회사는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영어적인 능력도 좀 더 있으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양산, 8대 공정 프로세스로 가기에 앞서 사업본부에 있는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직무를 좀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덕트 엔지니어, 줄여서 PE 또는 BU 프로덕트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양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 상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움직이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양산 과정에 있어서 그 생산 능력과 그리고 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저희 반도체 웨이퍼를 자를 때 나오는 스크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패키지가 어떤 회사에서 사오면 개당 100원인데 타사에서 구매를 하면 똑같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더 가격을 낮춤으로써 저희가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도 진행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그 가격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엔지니어지만 굉장히 비즈니스에 가까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정 엔지니어 또는 개발 엔지니어를 하시다가 이 P 엔지니어로 잡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잡을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정 및 소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반도체 수익성에 대한 이해까지가 동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전자나 반도체 공학 또는 재료공학 같은 저희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가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역량은 소양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제품 개발 엔지니어와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영어와 프로젝트 매니징 능력이 굉장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실제 반도체 생산을 하는 양산 쪽의 엔지니어들입니다. 먼저 8대 공정 엔지니어라고 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에 앞서서 디바이스 엔지니어를 살펴보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 엔지니어인데요. 이 엔지니어들은 각자 어떤 제품을 맡아서 이 제품의 수율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엔지니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각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병합도 하고 또는 제거도 하고 조정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 공정 엔지니어들과는 긴밀하게 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유닛 프로세스 엔지니어들, 디벨로먼트 엔지니어들 그리고 테크 개발에서 테크 디벨롭먼트를 하는 엔지니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저희 양산에 있는 프로세스 엔지니어와 그 자격 요건은 유사한데요. 대부분 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공학이나 반도체공학, 그리고 재료공학 또는 뭐 물리와 화학 같은 기초공학 전공자들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공정 전반과 소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이 잡은 잘할 수 있는 직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이 직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어떤 직무보다 실제 양산 단계에서 중요한 엔지니어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는 반도체 8대 공정 또는 몇 대 공정이라고 부르는 그 공정별 엔지니어들이 바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되겠고요. 그 프로세스별로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그 레시피를 조정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공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저희 팹에서 주축이 되는 엔지니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격 요건은 동일하게 역시 전자나 반도체 공학 또는 유관공학 전공자들이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한 소양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는 저희는 프론트 팹이다 보니 반도체 패키지 레벨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이 엔지니어는 저희가 웨이퍼 레벨 엔지니어들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양산이 된 웨이퍼가 정말로 굿다인지 아니면 죽은 다인지 분석 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양품을 저희가 출고할 수 있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실제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자, 양산 쪽에 가게 되면은 많은 생산의 역할은 저희가 필드 파트너라고 부르는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게 되지만 그 과정에 당연히 우리가 KPI를 달성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엔지니어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프로덕션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생산 현장의 관리자로서 기본적인 팹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관장하고 인력 관리를 또 최적화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 관련 지표도 당연히 분석을 하고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만들고 해결하는 분들이 이 프로덕션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당연히 전자나 반도체 공학 같은 반도체 기본 지식이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생산 현장을 관리하고 KPI를 개선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 보니 산업공학이나 또는 경영학을 하셔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또는 KPI를 개선하는 데 아주 뛰어난 소양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역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과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분석 능력이 있으시다면 아주 좋은 인재가 되겠고요. 현장에 필드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필드 파트너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입니다.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은 좀 특이하게 사실 어느 학과 이름입니다. 산업공학이라고 보통 많이 아실 건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 단어를 어떤 부서, 직무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별로 장비별 성능과 운영 효율을 측정하고 그리고 부하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라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IE팀의 역할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서두에서도 좀 자랑했다시피 저희 회사는 본사로부터 SIC 주요 거점 기지로 선발이 되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파 대비 캐파를 2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비는 몇 대가 필요하고 또는 기계는 몇 대가 필요하고 장비가 기계지요.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간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I팀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팀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서 산업공학 또는 컴퓨터공학, 자동화공학 등을 전공하신 분이면 아주 좋은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욕심일 수 있겠지만 반도체 제조 및 생산 장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산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요. 생산 쪽에 보면은 FA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제 Failure Analysis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품 불량 발생을 하면은 그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저희가 레이어별로 분석을 해서 불량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계산하는 엔지니어들이 되겠고요. 신입한테는 조금 무리한 요구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셈이나 템 같은 분석 장비를 이제 다뤄본, 엑스레이도 있겠지요. 그런 분석 장비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라면은 아주 좋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퀄리티 엔지니어는 퀄리티 엔지니어 속에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신뢰도를 저희가 계산하는 reliability 엔지니어,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하는 퀄리티 컨트롤 엔지니어, 그리고 생산 라인에 있는 퀄리티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기본적으로 뭐 품질 보증 방법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 규정을 맞추는 것도 퀄리티 엔지니어의 역할일 거고, 신뢰성, 저희가 뭐 핸드폰은 아닙니다만은 핸드폰도 뭐 충격 테스트라던가 또는 극저온에 넣는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그런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도 이 퀄리티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나 전자, 반도체 공학을 하신 분들이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장비 테크니션과 퍼실리티 테크니션이 있는데요. 장비는 이퀴먼트 테크니션은 저희가 장비를 주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퍼실리티는 저희가 반도체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장비와 그 시설을 요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 시설 크게는 클린룸, 작다고 할 수 있긴 그렇지만 조금 후단에서는 상수도,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 퍼실리티 엔지니어, 퍼실리티 테크니션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산된 제품은 세일즈 쪽으로 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는 저희는 일반 세일즈와 다르게 일반적인 소비재와 다르게 제품이 개발되고 나서 세일즈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 세일즈는 아까 전에 마케터들 역할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유닛과 협력해서 저희가 그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제품을 디자인을 같이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다 개발된 제품을 어디에 판매만 하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장기 방향성을 파악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먼저 발굴하고 실제 개발까지부터 저희가 인볼브 하는 것이 세일즈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전자나 반도체 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를 하시다가 세일즈로 전향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은 세일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동향과 그리고 이익 그리고 손실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역시 필요할 겁니다. FA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설명드렸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의 필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수행하는 트러블 슈팅들도 담당을 하면서 동시에 세일즈와 한 짝으로 움직이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하고 도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엔지니어지만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비즈니스적인 감각도 굉장히 필요해서 비즈니스에 가까운 엔지니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전반인데요. CQE,
CQE는 제가 아까 전에 퀄리티 엔지니어도 설명드렸는데 퀄리티 엔지니어에 커스터머가 붙은 겁니다. 퀄리티 엔지니어들이 많은 역할을 하지만 역시 고객사와 접점에서 저희가 품질 문제, 요청에 대한 품질 문제가 있거나 고객 요청이 있으면 대응하는 엔지니어들이겠고요. 역시 전자나 기계공학 그리고 반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면은 저희가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CSR과 GSM은 최근 들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그만큼 반도체는 생산 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잘 얼로케이션 해준 역할이 필요한데요. 실제 우리 웨이퍼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어디까지 해서 납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동시에 고객사는 재고가 얼마가 남아서 우리는 언제부터 생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잡들이 CSR과 GSM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디맨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요. 우리 회사가 언제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와 고객 대응 스킬까지 모두 역량이 필요한 그런 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CM은 조금 반대로 저희 회사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소재 그리고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SCM이 되겠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엔지니어가 되겠고요. 최근 일례로 몇 년 전에 일본이 불화수소를 수출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긴급하게 움직여서 우리 회사가 필요한 불화수소를 확보한다거나 그 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책을 사전에 조율해 두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SCM 엔지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PM입니다. 사실 PM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설명에 넣은 이유가 국내 회사에서는 별로 좀 익숙지 않은 직무여서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개발자들이 당연히 자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이어도 공식적인 PM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PM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매니지에 특화된 사람으로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쪽으로 풀어야 하는지까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케줄링을 하고 일정만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임팩인지까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도 알아야 되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은 반도체 웨이퍼 가공은 한국, 후공정은 말레이시아, 실제 그 다음 단계는 다른 나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아주 강점과 실제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한 강점이 있으면 여기에는 아주 잘 맞는 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HS는 환경, 건강,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지요. 저희는 그 시설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칫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전관리부터 그 환경에 대한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EHS 엔지니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환경공학이나 또는 유관 관련 전공자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여기에 잘 맞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갈입니다. 저희는 사실 변호사보다는 변리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기술 특화된 회사다 보니까 특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진행해주는 것이 저희가 리갈이 되고요.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증이 좀 요구가 되기도 하는데 만약 엔지니어 중에 나는 변리사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자기 반도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직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희 온세미 전반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문화 그리고 직무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미비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말이 조금 빠르다거나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반도체 저희 회사와 관련된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인사팀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도 학교 측에서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세미가 국내 최고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인지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께 저희 온세미도 좋은 검토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